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벌써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오늘만 힘내시면 또 주말 시작되니까 오늘 하루도 원화채굴 하시는 거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DCA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제가 규칙적으로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걸 보면서 따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만원어치 3,700만원에 매수를 했고요. XRP도 비트코인과 함께 660원에 딱 맞춰서 10월 12일 기준이죠. 660원에 10만원.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그냥 기계적으로 가격 안 보고 모아 갑니다. 이런 식으로 DCA 하고 있다는 부분 언급드리면서 넘어가고요. 지금 우리가 모아가기에 너무 좋은 축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래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는 XRP를 더 공격적으로 모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이미 답안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가격만 보고 리플 이거 완전 사기다.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모든 인사이트와 모든 지표들, 에비던스 자료를 살펴봤을 때 이 친구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리플을 산다고 해서 저한테 이득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어느 정도 모아 가시는 부분 권장을 드린다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어제 영상에 베이비 도지를 왜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도대체 이 베이비 도지는 업비트에 도대체 어떻게 찾는 거냐,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알려달라라고 하시는데 국내 거래소에는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승빔을 기다리면서 지금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XRP를 해외 거래소, 뭐 비트겟이라든지 바이낸스를 통해서 XRP를 보내시고 그 보낸 것을 다시 MEXC로 XRP를 보내서 USDT로 바꿔가지고 베이비 도지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에 베이비 도지 매수하는 방법을 한번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퍼럴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알아서 공부하셔가지고 베이비 도지 사실 분은 사시면 되고 저는 매주마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매주마다 돈을 들이지 않고 수량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는 또 베이비 도지를 2025년까지 그냥 가져갑니다. 이런 식 참고해 주시면서 우리가 스테이킹이라든지 DCA, 에어드랍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의 자산을 축적해 나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라이트코인 들고 왔는데요. 61달러 보여주면서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XRP뿐만 아니라 윈볼이라는 네트워크로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이 라이트코인 부분도 우리가 모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라이트코인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이낸스에서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세계 최대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보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요 단계를 밟고 있죠. 2017년에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아직 그렇게 지지부진한 형태를 보여주는 2단계에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다는 부분.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연말, 늦어도 내년 1분기 전에 한 번의 미니 불장이 올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린 아직 이 부분을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전쟁 리스크라든지 금리 이슈라든지 물가 상승 이슈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면에 처해 있지만 반드시 고래들은 지금 축적을 하고 있고 반감기가 지나면서 굉장히 큰 반감기 불장 사이클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우리가 가장 크게 주목해야 될 부분은 2025년 11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CBDC의 세상, 디지털 세상이 열리는 그 포착이 되는 순간이 바로 스위프트에서 나오는 2025년 11월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인 축적을 통해서 DCA로 조금씩 수량에 집중해서 모아 가셔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런 소문이 굉장히 크게 돌았죠. 블랙록이 리플과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제 뭐 비트코인이 아니라 XRP를 공격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과 찌라시가 조금 돌았는데 이것은 소문일 뿐입니다. 소문일 뿐이지만
과연 우리가 그런 코어를 지켜봤을 때 블랙록, 이 레리 핑크가 리플사를 모르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같이 손을 잡고 판을 깔아가고 있는 모습이 저는 그려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고속도로에 왼쪽 길로 쭉 직진을 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으로 가는 것이지만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면 XRP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오거든요. 이 차를 보게 되면 급격하게 핸들을 틀면서 XRP 쪽으로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세력들 그뿐만 아니라 금융사들, 돈을 움켜쥐고 있는 자산 운용사들, 국경 간 결제 자금이체 기업들이 지금 이런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과거에 연례 서한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자산의 토크나 이 STO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면서 금융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시장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자산의 토크나 이 쪼개기 작업을 어떤 회사, 어떤 기술력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리플사의 분산 원장 기술을 떠올리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유동성 허브로서 모든 자산들, 모든 재화들을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머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FCF페이라든지 비트페이 그런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이 지금 조금씩 HSBC라든지 그런 큰 거대 금권 세력들과 손잡으면서 이제 자동차 더 나아가서 재화들을 코인으로 살 수 있는 모습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었죠. 이런 부분,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이야기한 부분, 리플사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라고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서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블랙록은 우리나라 돈으로 1경 이상의 돈을 운용하는 그런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은 돈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록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미래에 있어서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든지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 돈을 넣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승청을 해놨죠. XRP의 가격을 타격할 수 있는 17.7조 달러 규모의 월스트리트의 지진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상승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석이 될 정도로 지금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돈을 쏠 준비를 하고 있고 그에 버금가는 나머지 자산운용사들과 금융기관, 국경 간 결제 은행, 송금업체들이 다 암호화폐 쪽으로 돈을 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일환으로 리플사는 최근에 글로벌 파생상품 기구죠. ISDA에 합류하면서 이미 그곳에는 JP모건이라든지 블랙록, 골드만삭스 등의 기득권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리플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파생상품 파문 효과가 일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플이 하루 사이에 파생상품 거래량이 거의 200% 이상 급증하면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감소하는 데 반면 리플의 파생상품 거래량은 굉장히 월등하게 급증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XRP의 미래를 지금 이 파생상품 거래에서 먼저 보고 있지 않았나 라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대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리플의 이런 브라질이라든지 호주,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남미의 최대 국가죠. 더 나아가서 호주 사람들도 XRP에 대한 굉장히 큰 투자를 유치하고 있거든요. 유동성 허브가 지금 국가 단위로 손을 잡으면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고요. 이 유동성 허브를 통해서 각 기업이라든지 각 회사, 각 가게들이 그 요구에 맞게 특별히 구축된 하나로 열쇠를 돌리는 방법, 그 턴키 유동성 그리고 글로벌 지급 플랫폼이 바로 XRP 레저 안에 있는 리플 리퀴디티 허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이 부분으로 자산의 토큰화가 일어나면서 모든 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 결제 페이먼트 시장이 구축되면서 그의 연장선으로 스위프트 2.0의 망이 들어오며 CBDC의 세상이 열린다라는 것은 리플의 세상이 열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현될 수밖에 없고 브라질과 호주를 시작으로 또 어떤 나라와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은 두바이의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고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 고래들이 XRP를 모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바이에서 기관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리플의 솔로제닉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역시나 메나 지역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리플사는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 레저 허브 두바이에서 열린다라고 하면서 지금 리플은 메나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메나 지역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영어 약자입니다. 지금 이집트라든지 이란, 지금 전쟁을 펼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사우디, 이런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를 지금 리플사가 거의 먹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리플사가 확장하면서 굉장히 큰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부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월 8일에서 9일에는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도시에서 스웰이라는 또 한 번의 리플의 행사가 열리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과 지금 뭐 리퀴디티 허브로서 남미의 최대 국가 브라질이라든지 호주 더 나아가서 메나 지역과 지금 투자를 유치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리플사의 그런 확장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테더에 관련 온체인 활동 급증됐다라고 하면서 잠재적으로 기관들이 돈을 움켜쥐고 있는 그들이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언급을 드렸죠. 스테이블 코인 USDT라든지 USDC로 먼저 돈이 들어오고 그 스테이블 코인에 돈이 물리면 그 돈이 바로 비트코인으로 이동을 한다.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에 맞게 돈이 이동이 되겠죠. 그 부분 상승이 나오면서 XRP라든지 이더리움 쪽으로 돈이 물려들면서 알트코인의 급등 신호가 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USDT에 슬슬 자금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FOMC의 9월 의사록을 보게 되면 금리 한 차례 추가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전쟁 리스크라든지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어렵죠. 과연 11월 1일에 있을 FOMC 회의에 지금 거의 90%에 육박하는 금리 동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리가 혹시라도 한 차례 올라간다 하더라도 베이비 스텝에 불과할 것이며 저는 개인적으로 동결 스텝을 밟지 않을까 언제까지 동결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지가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대목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PPI 발표 후에 비트코인 2주 최저치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연말 정도에 추세 반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GBTC의 승인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더 나아가서 리플의 합의 소식까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서 어떻게 반전 상승이 나오는지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반드시 승인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아크인베스트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약간 수정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크인베스트의 파이널 데드라인을 보게 되면 내년 1월 10일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루어 보면서 반드시 내년 1분기 안쪽으로는 빠르면 연말 내년 1분기 1월 2월 안쪽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면서 상승장 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반드시 DCA로 꾸준히 모아 가셔야 된다. DCA 전략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꾸준히 투자 이어가는 구독자님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금요일이니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